네, 이번엔 리포트 뽀개기로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를 정리해 주실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롭게 쏟아진 리포트가 많았는데 그 종목을 들어보기 앞서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실에서도 SK 아이테크놀로지 구조대가 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첫날 따상을 기대했지만 맞아요. 실망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저기 지금 김태성 팀장님 오른편에 있는 저 장대 음봉이 그 당시였는데 지금 그 가격을 넘었어요. 오늘 23만 원 돌파했습니다. 네, 일단 뭐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네. 일단 첨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 종목은 안 가는데 왜 오늘 SK 아이테크놀로지만 오를까?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제 그들 종목은 이미 시세가 여러 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또 안 나오느냐?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여러 번 시세가 나온 종목은 지금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는 종목을 찾다 보니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또 많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위치에 좀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가격적으로도 일단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 고민을 털어낼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한 번에 확 살아나고 또 이제 그 투자 심리에 힘입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 SK 아이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요. 일단 뭐 전기차 배터리 는 종목에 좀 상이한 종목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번에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보유자 영역이 벌써 돼버렸죠. 그래서 신규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오늘부터 전고점을 돌파한 첫 시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가격대 21만 원대에서는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여유롭게 들고 가실 것 같은데 상장 첫날 매수해서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도 그럼 조금 더 들고 가자는 이야기시죠? 지금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면 더 가져가야 확실한 복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잘 버텨주셨고 지금까지 잘 가지고 오셨으니까 더 가져가셔야 된다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내심에 대한 과실을 또 맛보셔야죠. 그래서 SK 아이테크놀로지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나서도 수익이 났고요. 여러분들 수익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발굴해 볼까요? 김태성 팀장님이 준비해 오신 첫 번째 리포트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분기는 최고 실적일까? 해성DS고요. 유진투자증권 박중선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어요. 친환경차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패키징 기판에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해성DS도 그렇고 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뭐 캠트로닉스도 그렇고 다들 한 차례 시세 분출을 하면서 뜨거웠던 종목이었잖아요. 일단 뭐 최근에는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표현을 하면 기업이 조금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이것저것 많이 얽혀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잘 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어요. 정체성이 약간 모호한 경우예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오늘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대신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갈 때 그 하위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일컫는 종목들이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근데 대다수의 소부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분기에 강했던 뭐 원익그룹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보다 그동안에 좀 조정이 심했던 종목의 꾼에서 굉장히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해성DS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주가 쉬어가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주가의 상승 모멘텀 혹은 상승 강도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리드프레임 당연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이 증설을 한다라는 이슈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향후의 성장성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 이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고객사와 판가를 굉장히 빠르게 협의한 부분이 사실은 실적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 예를 들어 보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레포트로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조선주였습니다. 조선 관련업들이 왜 수주는 있는데 주가가 밀렸느냐? 당연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만큼 판매 가격을 아직까지 조정을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소재 그 안에서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온 부분을요 빠르게 고객사와 또 판매 가격을 협의를 받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실적에 굉장히 부담 없이 좀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칩, 차량용 반도체 칩의 수요는요 당연히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 또 친환경차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는 지금 그러한 과도기이기 때문에요. 수요의 증가 또 이제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실적의 증가 충분히 저도 기대하는 바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DS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55,000원으로 제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해성 DS를 관심 있게 보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보니까 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도 쭉 이어졌던데요. 네. 일단은 뭐 주가의 위치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매수하자라는 의견보다는요. 하단 4만 원, 그리고 상단 4만 5천 원, 즉 이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에 만약 해성 DS의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천천히라는 이야기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아마 우리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성 DS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폭발적인 상승세라든지 큰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이 아니에요. 굉장히 잔잔하게 흘러는 가지만 잔잔하게 계속 올랐어요. 방향성은 굉장히 또 견고하게 잡아가는 그러한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대 이하에 내려오게 되면 천천히 사가시면서 모아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충분히 이 좋은 수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상승 시에는 목표는 5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는 3만 5천 원 손절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성 DS 지금 당장 매수가 아니라 이제 4만 5천 원에서 4만 원 사이에 내려온다면 그때 천천히 우리는 매수를 해보겠고요. 목표 주가 5만 5천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해성 DS에 대한 별점도 드려봐야겠죠. 다 좋아요. 굉장히 다 좋고 반도체 증설에 대한 수혜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이러한 모든 부분이 선반영이 돼서 올라왔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 5개 중에 딱 4개를 드리고 하나는 주가의 위치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이유 그리고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별점 하나는 다음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종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점은 저희가 하나를 뺐습니다. 4점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오늘 뽀개볼 리포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숨고르기 예쁜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키움증권 이남수 애널리스트가 작성을 했고 작품 감소와 원가 하락이 동반되고 있고 인터내셔널로 가는 길에 콘텐츠 확장 시기다. 근데 제가 그런 기사를 봤어요. 넷플릭스에 최근 신규 가입자 수가 대폭 줄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먼저 앵커님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과거에 전기차 하면 테슬라가 거의 대명사였어요. 시장의 전체적인 점유율이 테슬라가 가장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테슬라의 점유율은 점차 내려갈 수밖에 없죠. 대신에 현대차와 기아, GM 뭐 이러한 완성차 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넷플릭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OTT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넷플릭스가 가장 대장으로서 가장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입자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점유율도 굉장히 많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OTT 업체라고 한다면 넷플릭스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에만 굉장히 또 많은 티빙, 웨이브, OTT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넷플릭스의 이 가입자 수의 감소는 어찌 보면 넷플릭스의 이 품질이 좋지가 않아서가 아니고요. 다른 OTT 업체들이 이제 성장을 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선은 숨고르기한 스튜디오 드래곤 숨을 골라도 너무 골랐어요. 그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이 나왔는데 왜 이제 조정이 나왔느냐? OTT 산업이 그렇게 잘 나간다면서 왜 컨텐츠 업체 그 안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다지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느냐?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이 촬영 일정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2분기에 완성해야 할 작품이 10개였다면 10개를 지금 다 찍지 못하는 상황. 뭐 7개, 8개
그러니까 계획보다 지금 작품 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컨텐츠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OTT 업체가 많아진 만큼 콘텐츠 제작 업체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작품의 수가 모자른 스튜디오 드래곤에게는 조금은 좋지 않은 뉴스가 나타나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저는 충분히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은 개선 그리고 그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요. 우리가 이번에 그 송중기 씨가 나온 갑자기 빈센조인가요? 그렇죠. 빈센조 그 작품 제가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 제품이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팔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친 대다수의 작품들이 중국이라든지 이제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또 히트를 연이어서 쳤던 과거의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힘 입어서 지금보다는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빈센조를 보고 남은 거는 송중기 씨의 그렇죠. 저도 이렇게 남자 연기자가 잘생겼다라고 느낀 것은 거의 이번이 처음이지 않았나. 매번 리즈 시절을 갱신하고 계신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주인공입니다. 송중기가 주인공이 아니라요. 목표 주가가 14만 원이 나왔고 숨고르기라고 했어요. 그럼 차트 보면서 얼마나 숨을 골랐는지 볼게요. 사실 너무나 부진했어요. 저 많이 숨을 골랐어요. 코스닥 시총상에서도 계속 한 계단 내려오면서 지금 94,000원에 있거든요. 네, 일단 뭐 많이 뛰지도 않았는데 숨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른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한번 뛰기 시작하게 되면 저는 좀 강하게 뛰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출발선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94,600원, 지금 가격도 메리트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만약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저는 충분히 12만 원까지 굉장히 저는 높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12만 원까지의 목표가도 달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신에 8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요. 85,000원 이탈 시에는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매도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결국 이제 OTT 사업, 특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천히 이겠지만 향후에 흥행하는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도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높게 12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순적 가격은 조금 타이트하게 85,000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이 숨고르기 예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점수는 몇 점일까요? 네, 일단 저도 별점 5개 중에 4개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숨을 너무 골랐기 때문에 일단 별점 하나는 다음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다음에 굉장히 또 멀리 뛰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별점 5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소 좀 아쉬웠어요. 지금 매수하면 수익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숨고르기가 언제 끝날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안주를 갖고 오셨다고요. 일단 뭐 같은 섹터 안에서 오늘 좀 상승 탄력이 붙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초록뱀 미디어로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지고 오기 전에 2달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충분히 OTT 산업의 외형 성장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이벤트가 이 산업에게는 굉장히 큰 수혜로 이제 작용이 됐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이 OTT 업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컨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대다수의 컨텐츠 제작 업체는 우리나라에서의 시청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작품이 해외로 나갔을 때의 판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제 우리나라 한류 드라마, 한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승부를 좀 띄울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 또 BTS와 관련된 컨텐츠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가격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고 그러면 제가 매수가하고 목표가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지금 너무 올랐는데 따라가도 돼요? 일단 저는 지금보다 종가에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종가에 더 올라가도 저는 괜찮고 종가에 만약에 내려온다면 저는 더 좋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서 종가에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거의 오랜만에 좀 차트를 길게 보면요.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부터 상승을 한다면 4,000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가는 종목을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2,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네, 들어보면서 초록빛 미디어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로요. 목표 주가 4,000원까지 보고 손절가는 2,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의 아쉬움을 한번 초록빛 미디어로 저희가 만회해 볼게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